자, 이번 주 이야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원래는 이게 합성이죠.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 예전에 그 5메가짜리인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하드디스크 지금 넣는다고 하는 걸 이제 지금 이게 더 큰 거죠. 512면. 그만큼 기술이 빨리 발전했다. 특히 뭐 메모리의 저장 공간, 속도, 가격 이런 거 보면 이제 기술 발전 속도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자, 즉지신경에서 정확하게는 즉지심재 요절이죠. 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즉지신경.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구덴베르크가 있는데 한 70년 정도 빨랐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혁명이 또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잘 되는 건 유튜브밖에 없어요. 유튜버들 좀 만나가지고 좀 나름 친하게 좀 돌아다녔더니 얘네들하고 해서 직업병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얘기하다가 조금만 웃기면 이거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뭐 그런데 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예전이야 동영상이라는 게 당연히 없잖아요. 예전에 영화 음란 서적에 보면 이게 책 넘기고 막 하는 거, 우리 그 학교 시간에 많이 했던 거, 그 정도고, 예전에 글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공자가 이제 중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게 일자리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걸 찾아서 다녔었잖아요. 그때 짐의 대부분이 이제 책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책이 지금 우리가 정한 책이 아니라 그때는 대나무에다 적었던 책이니까 그 뭐 엄청난 무게 해봐야 뭐 글 적어보면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또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쇄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식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튜브 시대가 왔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즉지신경이 더 빠르긴 했지만 이제 역사에서 좀 크게 작용했던 거는 이제 흔히 아는 뭐 구덴베르크의 이제 금속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해가지고 이게 먹물 같은 걸 발라서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엄청 어이없는 건데, 이때만 해도 얼마나 더 대단했냐면, 이걸로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는 늘 빠지지 않는 게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 자체가 일단은 당시에는 뭐 쓰지도 않는 라틴어 뭐 이런 걸로 돼 있었고, 그리고 성경 자체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고 있을 수 있는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세의 이제 종교가 이제 대부분이었던 시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쇄라는 게 이렇게 찍어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커야 되잖아요. 이제 많이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당연한 거죠. 이제 영국의 이제 책 가격이에요. 겁나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출판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절에 설마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걸 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이 이제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요. 이제 성경 같은 거를 보다 보니까 어차피 성직자들은 성경을 다 갖고 있어요. 손으로 쓴 거를. 그러면은 이제 찍어서 낸 것들은 어디다 팔아야 되겠습니까? 뭐 보통 사람들한테 팔아야겠죠.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라틴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찍기도 하고 영어로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굳이 뭐 목사를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수가 있고 그 읽는 공간이 교회가 될 수도 있겠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각에서 교회를 봤더니 약간 뭐 그때 한참 면제부 팔고 하던 골 때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돌았구나, 이렇게 돼서 종교혁명까지 가게 됐죠. 이게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거의 1000년이 이어지던 시대가 결국은 이 인쇄술로 깨어지는 것 중에 하나였다. 물론 이거 하나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큰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기술 발달이라는 게 그냥 세상 좋아졌네 하고 끝날 만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궤적을 바꾸기도 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한 16세기, 14세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최근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 뭐 유럽의 독일, 그리고 제조업 하면 이제 생각나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죠. 일본, 중국, 한국. 얘네들은 무슨 뭐 하여튼 만드는데 귀신들이잖아, 그죠? 뭘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지도를 딱 놓고 펼쳐보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이야 대륙이 있습니다만 왜 여기다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한국도 우리야 뭐 여기 살지만 지구적으로 보면 저 끝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동도 아니고 극동. 극우 말고 아니 그 우파 말고 극우 뭐 이렇듯이 걔들한테 동적은 중동이잖아요. 미들이스트. 그게 동쪽인 줄 알았는데 더한 것들이 있네 해서 극동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를 들고 가서 거기서 만들어 다시 들고 와야 되니 뭐하러 그 멀리까지 가냐. 왜 그랬어? 왜 하필 동북아일까? 할 거면 차라리 뭐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하면 딱 중간이고 딱 좋을 텐데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에 우연이 없죠. 우연이 없습니다. 이게 또 얘기를 하려면 또 이제 이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참 이게 베트남전입니다. 베트남전인데 뭐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전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크게 미쳤겠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은 전쟁 중에 또 요만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졌던 전쟁이 드물 거예요. 일단 우리로 치면 이때만 해도 지금 한창 말 많은 거 있죠. 일본하고 뭐 저거 뭐 독립 축하금을 받았네 말았네 뭐 3억 달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막 시작할 때였고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또 해병대 보내고 막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고속도로 깔았느니 뭐 여하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암흑의 역사고 어떻게 보면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겁나 멀잖아요. 뭐 물론 일본하고 전쟁도 하긴 했는데 여기는 또 태평양 전쟁하고 태평양 전쟁은 상륙해가지고 이제 섬 따먹기잖아요. 근데 얘들은 섬은 아닌데 여하튼 골치 아픕니다. 그럼 그리고 이게 소모전이잖아요, 소모전. 미군이 이겼어요, 졌어요. 그냥 포기하고 지지치고 나간 거잖아요. 마치 임진왜란 때 왜군들처럼. 그러면 그 한 6, 7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 물자를 계속 대야 되죠. 얘네들 뭐 심심하면 뭐 숲 다 태우고 뭐 별의별 짓 다 했는데 그거 다 어디 본국에서 실어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입니다. 태평양 건너가지고 예를 들어 고엽제를 뿌리자. 그럼 샌디에고에 실어서 어느 천년에 그리고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있던 기술이긴 했는데 베트남전을 계기로 급격하게 규격화되고 늘어난 게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하면 크게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닉슨 쇼크를 촉발시켰죠. 달러 본이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통화를 선언한 게 닉슨 쇼크 71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가 큰 거는 20피트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게 박스를 짜두니까 이 배 한 대입니다. 이거 겁나 많이 실을 수 있죠. 그랬더니 배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예전에는 이제 배에 실른다는 게 이게 안 되니까 우리로 치면 이사 갈 때 뭐 후루 막 씌워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됐겠죠. 이런 게 없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 그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떠날 때 꼭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뭐 기름도 있어야 되고 다 알겠지만 일단 보험이 돼야죠. 보험 안 되면 이것들을 다 어떻게 싣고 무슨 강심장으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가 나오니까 일단 같은 배에 17배가 실려요. 그냥 실었을 때마다. 우리도 그렇죠. 박스 딱 짜가지고 이렇게 좀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가 물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웬만하면 안 넘어갑니다. 이게 웬만하면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거 짜는 것만 해도 기술이에요.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넣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 빌리는데 한 200만 원 하더라고요. 비싼 거 같죠? 요 한 대 겁나 많이 들어갑니다. 200만 원이면 거저예요. 그리고 보험료가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택배비가 예를 들어서 폰 케이스 17,000원 하는데 택배비가 2만 원이야. 안 팔리는 거죠. 근데 택배비가 2,500원 내려오면 할만하다는 거지. 그 비용이 줄었다는 거죠. 보험 비용이니까. 자, 그래서 월남전 이후로 컨테이너 사용량이 겁나 늘어납니다.
이 컨테이너가 동북아의 산업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여기다가 싣고 와가지고 만들어서 여기다가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동이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뭐 산업화하고 제조업 중심이 되고 뭐 수출 중심이 되고 블라블라잖아. 사실 이거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최근에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최근에는 제가 뭐 지난 강의도 설명드리는 게 대부분의 혁명은 어디서 촉발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송, 뭐 수송 뭐 그런 쪽 촉발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1차 산업혁명 하면 전기기관차, 뭐 전기선 이런 거 나오고요. 2차가 이제 내연기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근데 요즘 뭐가 움직여요? 요즘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 또 폰에 들고 계세요. 데이터가 제일 많이 움직이잖아요. 데이터가. 그죠? 우리 유튜브 열심히 보고 페북 열심히 보는데 그 데이터들 그 미국 서버에서 들락날락거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현재 예전에 물류라고 생각해야 돼. 무형의 물류가 된 겁니다. 무형의 물류가 됐고 이제 3G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만이 가능했던 게 아니라 아이폰이 가능했던 게 뭐가 깔렸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뭐 이름도 기억 안 날 겁니다. WCMA 뭐 이런 거 보셨을 거, CDMA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폰을 가지고 뭐 연애했다 이러면 이제 나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문자, 다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 무제한 요금제, 뭐 알 충전하고 막 10대들 참 험난한 시절이었어요. 요즘 카톡에 돈 내고 카톡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 카톡처럼 길게도 못 씁니다. 또 MMS 넘어가면 또 80원, 150원 하니까. 그때는 카톡을 돈 내고 하던 시절, 단톡방 한다고 상상도 못 하던, 단체 문자 뿌리던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세상에 3G가 나오면서 뭐가 됐어요? SNS가 출발하죠.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 그때 아랍의 봄이 열렸던 게 트위터였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 통제가 지금도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스민 혁명이 과연 일어났을까?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뭐 억울한 사연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동영상이나 이거 SNS를 타고 비언론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시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3G는 SNS를 낳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LTE 시대에서 5G로 넘어가는데 LTE가 나왔던 게 넷플릭스, 유튜브 스트리밍입니다. 3G 갖고 스트리밍 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5G는 이제 뭘 만들까? 뭐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 데이터의 증가량 지금 글로벌 교역량은 정체식입니다. 제가 지지난번 강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수출 많이 하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컨테이너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글로벌 교역이고 글로벌 무역인데 그 말인즉슨 글로벌 경기잖아요. 근데 그게 정체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치고 나가기가 애매하다. 좀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뭐 물건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가 겁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또 이제 요즘 사는 게 낙이 없어가지고 폰 하나 바꿨습니다. 네, 요걸로 바꿨는데 낙이 없어요. 살 게 없어. 그래서 그 아이폰 X에서 아이폰 뭐 맥스 프로로 왔는데 뭐가 프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덕션이 처음에 볼 때 흉측했는데 인덕션이 아니었으면 내가 새 폰인지 인식을 못 할 것 같아. 앞에 폰하고 똑같아 버리면 옛날 폰 들고 나가 전화 안 된다는 둥 이런 소리 할 뻔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하는 게 뭐겠어요? 뭐 결국에 했다고 또 하는 겁니다. 유튜브 보고요. 뭐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현타가 오잖아요. 뭐든 지르고 나서 보니까 현타가 오잖아요. 솔직히 X 가지고 1년은 최소 1년 길게는 2년 버틸 수가 있었겠네. 별 차이 없네. 뭐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그러면 물건은 뭐 많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용은 계속 합니다. 그 사용한다는 게 다 데이터를 쓰는 거죠. 데이터 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재밌는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이제 90년생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 뭐 2000년 언저리에 태어났다 이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부모가 밀레니얼 세대 부모는 베이비 부모들이죠. 58년 개띠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 두 세대를 비교해 봤더니까 어떨 것 같아요? 미국도 우리랑 큰 차이 안 납니다. 뭐 우리가 좀 더 급격하게 이제 좀 세대 차이를 겪고 있는데 미국도 그거는 큰 틀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하는 말이 회사에 갔는데 이제 50대 상무님이 이제 회의를 한다고 이제 다들 앉아 있어요. 50대 상무님이 이제 테이블에 뭐가 묻어가지고 닦기 시작하면 이제 40대 부장님이 같이 닦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30대 팀장은 뭐 하냐면 아니 왜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닦고 계시냐? 자기는 안 하죠. 그리고 20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무님 여기 더러운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살아온 세상이 다른 겁니다. 왜? 이 지금 열심히 뭐 막내하고 하면 내가 상무가 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소확행 하는데 사람은 대확행을 원하죠. 대박이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소확행을 가는 거잖아요. 욜로 왜 하겠습니까? 아니 뭐 모아가지고 뭐 잘 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냥 뭐 모으면 똥 되는 것밖에 못 봤으니까 그냥 쓰고 죽자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미국이라고 뭐 다를까? 뭐 우리보다는 지금 경기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크게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밀리니얼 세대들이 오히려 부모인 베이비 부모 세대들보다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뭐 일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논대요. 아니 그럼 얘는 48시간을 사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TV를 안 본답니다. TV를 안 보니까 그 시간이 남아서 그 시간에 더 자고 더 놀 수 있대요. 여기 보시면 이건 미국 기준인데 자 이건 이제 폰 들고 SNS 하고 있는 시간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TV가 내려오는 것만큼 모바일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제는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뭐 그 TV가 저도 하다못해 지금 지성파 방송하잖아요. 제 거를 제가 본방을 못 봅니다. 아니 그 시간 바쁜 시간이잖아요. 6시 10분이면. 나도 지금 나중에 웨이브나 푹으로 보고 있는 마당에 그죠? 내가 나온 것도 그런데 오죽하겠느냐. 그래 지금 방송국은 내가 봤을 때 거대한 유튜버예요. 돈 안 되는 유튜버. 앞으로 1년 안에 방송 분위기는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거는 저도 체감하고 있어요. 네. 어떡하겠어요, 지금. 그리고 연예인, 200만 유튜버들이, 나 TV 하고 싶어라고 합니까? 아니면 연예인들이 나도 유튜브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다 유튜브 합니다. 다 유튜브 하죠. 아니 잘 나가는 지상파 예능이 나와가지고 시청률 한 8에서 10% 나오고 한 몇 달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해가지고 내 채널을 키워야지. 그러니까 다 바뀐 겁니다. 다 바뀐 거고.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TV를 안 보는 게 아니라 TV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TV 볼 때는 온전히 TV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몰입하다 보면 엄마가 꼭 그러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고 떨어지라고. 예전에는 어이없는 TV 중에 가까이 가면 꺼지는 TV가 있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기능이 아닐까. 애들 눈 나빠진다고. 그래서 뭐 사람들 뭐 개가 지나가고 하면 꺼져가지고 뭐 그때는 VOD도 없던 시절에 쌍욕하고 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천하의 쓸데없는 기술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폰보다 TV를 가까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바뀐 게 TV가 손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바뀐 게 TV 앞에서 고정되는 시간이 없잖아. 우리 모바일 많이 보지만 하루 종일 모바일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다가 잠깐 틈날 때 예전 같으면 뭔가를 볼 수 없던 시간에도 뭐 강의 때 잠깐 세팅하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 정작 레거시한 것들도 내려가고 이것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이 꽤 커요. 일단 SNS는 출발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왜? 그 스스로가 이제 그거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언론 통제 뭐 이런 거 많았을 때는 뭐 지금도 뭐 없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보도 지침이 실제로 있던 시절 뭐 이럴 때는 또 그때만 해도 왜
지금은 욕먹고 있는 한겨레 같은 것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얼마나 그런 걸 했습니까? 워낙 이제 언론이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때는 독재 시절이니까요. 끌려가기 싫으니까. 그랬던 시절에 이제 정보를 개인이 막 빨리빨리 공유해가지고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답냐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 그 알고리즘이 이제 나의 취향을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 자 옛날 정치입니다. 저희 김영삼, 김대중이죠. 여기 다 사람이에요. 연설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여의도 광장 무슨 뭐 고려대 어디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이걸로 보고 지금 같으면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뭐 하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러겠죠. 근데 지금 이때는 진짜 이제 구독 좋아요 좋으니까 왔겠지 그죠? 예전에 정치는 광장 정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꽤 이제 검증도 많이 거쳐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물리적 허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 두 분이 워낙 유명하시지만 뭐 정치 유튜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우파 코인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혼자서 TV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치도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 같으면 오다 가다 뭐 사람이 많이 구경하다 보니까 야 저 사람 말 잘하네 알고 보니까 김영삼이고 김대중이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유튜브는 내가 알렐레오를 보면 이제 진보 것만 추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홍카콜라를 보면 뭐 신의 한 수 뭐 이런 걸 또 문재앙이 어쩌고 하는 걸 계속 이제 추천 맞춤 동영상으로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교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기본적 본능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알고리즘이 붙으니까 이제 완전 따로 논다는 거죠. 이게 진보하고 보수인데 서로 연결되는 건 별로 없고 자기들끼리만 짝짝꿍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 가보면 문재인이 때려 죽일 놈이고 여기 가면 이제 나경원을 찢어 죽일 년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끼리 노니까요. 뭐 그러니까 광화문, 서초동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도 지금 그 유튜브 사용 시간대 1위가 이제 10대, 20대고 그 다음이 70대거든요. 참 그렇죠. 1, 20대는 대부분 이제 게임, 뭐 먹방 이런 것 때문에 좀 바쁘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파 코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엔 또 뭐 노란 딱지가 분리 많이 이거 갖고 싸우던데. 아무튼 그게 좀 웃기게 됐죠. 이게 알고리즘 자체도 그런데 이 유튜브 자체는 그걸로 수익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집니다. 이게 문재인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죽일 놈까지 가는 거죠. 왜? 이왕지 같은 취향이면은 더 자극적이고 세게 얘기해야 자기한테 클릭을 하고 클릭이 돈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버끼리 만나면 이제 뭐 저도 지금 MCN하고 지금 MCN 중에 하나하고 계약을 지금 진행 중인데 뭐 거기 가면 이제 게임 유튜버들이 갑이죠. 뭐 아무리 뭐 홍카콜라니 뭐 유시민이 뭐 백날 떠들어 보십시오. 그냥 TV 앞에 아니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밥 먹는 친구들보다 구독자 안 나옵니다. 뭐 대도서관 이런 친구들 결국 게임이잖아요. 원래 게임이 한 70% 되거든요. 근데 한 100만 넘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유재석이야. 아우라가 장난 아닙니다. 자기가 뭘 하는 건 아닌데 주변 분위기가 그래. 우와 오셨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제 그게 권력이에요. 구독자 100만 뭐 이런 게 권력이. 그래서 뭐 구독자가 뭐 한 3, 40만 넘어가면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 뭐 책은 우리가 쓰겠다. 뭐 이런 것부터 제가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뭐 그런데 참 재밌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수익 구조, 그리고 유튜브의 알고리즘,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그 편합적 사고가 뭉쳐가지고 지금의 이 갈등 시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 중에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우리나라만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죠. 2016년 대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딱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통적 사고예요. 미국의 주류들이 봤을 때는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됐던 겁니다.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은 당선이 될 리도 없는데 됐다는 걸 보고, 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게 쪽팔려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찍었구나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그 해석을 전 동의하진 않아요. 주류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뭐냐면, 뭐, 하다못해 제일 웃겼던 말은 그겁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한 번도 힐러리를 못 이겼었죠. 그래서 1년 동안 딱 하루, 트럼프가 딱 하루 힐러리를 이겼는데 그날이 선거 날이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통 전통적인 거에서는 우리는 뭘 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가지고 하죠. 여론 지지율이 몇 프로고 막 하는데 지금 시절에는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죠. 민주당도 최근 들어서 인정합니다. 트위터 팔로워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가 힐러리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언한 지 얼마 안 돼. 이때만 해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뭐 당선 가능성이 개뿔 뭐 공화당 후보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근데 노이즈가 되기 시작하면서 겁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지금 민주당은 만약에 이걸 그때 봤으면 위기를 자각했을 거라고 스스로도 인정해요. 물론 안철수가 이걸 보고 대선 때 자기 이름이 많이 검색되고 있다고 겁나 좋아했는데 그 왜 검색되는지를 안 보고 검색 수만 봐서 그래요. 좋게 되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근데 요것만 봐도 이게 실제 여론조사보다 아무리 샘플링 이것보다 이게 더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트위터 팔로워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유튜브 구독자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구독자 1위라는 보람튜브 막 2,400만 정도 되죠. 그리고 제이플라 한 2천만 뭐 1,몇백만 되는 것 같고 트럼프는 몇 명?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관심 종자 트럼프는 팔로워가 몇 명일까? 6,500만 명입니다. 여기 광고 붙이면 돈 좀 벌 것 같은데요, 그죠? 6,500만이면 야,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재선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대통령이 끝나면 이제 아마 그거 하지 않을까 싶네요. 유튜브 해야지 이제 트럼프는 이제 트위터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1, 2, 3, 4등 다 붙여도 트럼프가 다 지는 걸로 나와요. 뭐 심지어 뭐 샌더스도 뭐 이겼다 졌다 합니다. 그리고 뭐 워렌, 바이든 뭐 다 지는 걸로 나와요. 근데 월가에서는 재선 가능성을 67%로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저번에 틀렸으니까 또 틀리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 근거가 뭐냐 봤더니 6,500만 명의 팔로워인데 지금 반대 진영에서 제일 팔로워가 많은 친구가 샌더스인데 1,000만 명이 안 돼. 6분의 1 정도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뭐 100만 그 유튜버가 이제 뭐 한 1,000만 이제 광고 달았다고 좋아하고 있는 애들 보이는 그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그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2016년의 결과를 봤을 때 만약에 여론조사가 박빙 정도로 나온다면은 이게 트럼프가 조금 하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 가산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갑자기 또 트럼프 대선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이게 뭐 핵심은 뭐냐면 정치 지형도 바꿨다는 거예요. 정치 지형도 바꿨다. 예전에는 광장의 정치고 주류의 정치였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얼마 전에도 이제 IS의 수장이 죽었다는 거 발표 났죠.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나운스잖아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트위터로 먼저 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로 이게 국가 사안을 중계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이제 뭐 트럼프가 원래 그랬지만 앞으로 이제 다른 대통령이라고 해도 비슷하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현재는 그래서 정치도 이렇게 많이 바꿔놨다는 거예요. 1인 미디어라든지 이런 SNS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바꿔놨는데 이게 또 트럼프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럼 트럼프는
순전히 트위터 팔로워가 많아서 대선에 이긴 거냐? 그건 결코 아니죠.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트럼프 현상을 무시하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였는데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원래 변화라는 게 이게 우리도 뭐 중세로 나누고 근대로 나누고 이렇게 역사를 좀 마디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게 때가 됐으니까 근대고 때가 됐으니까 현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뭐 사조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아홉 수가 있다. 이 아홉 수가 있다는 게 아홉 살에 뭐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대운이 10년마다 바뀌니까 마지막 대운이 바뀌고 새로운 대운이 들어올 때 마지막 해 그 아홉 수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대운보다 뒤에 대운이 더 좋으면 아홉 수가 강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아홉 수 때문에 뭔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할 것 같아서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또 밑바탕이 돼서 다음에 좋아져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박살 나야 다시 올라가죠. 근데 앞에 대운보다 뒤에 대운이 나쁘면 지금 10년간 잘 됐기 때문에 자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새로운 경쟁자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을 때 변화가 느립니다. 휴대폰에서 노키아 같은 거겠죠. 그렇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아웃수를 겪었죠. 옴니아라고. 92만원짜리 LED 랜턴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죠? 90만원짜리 그 폰을 깨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한 국민 스포츠가 됐던 그 모욕을 견뎌내서 지금 지나온 게 딱 10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1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좀 이게 뭔가 변화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필연이 대부분 되게 불편한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사는 거지. 뭘 바꿔요. 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은 뭐냐. 1930년 이후로 지금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이 달리오도 그 얘기를 하고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양극화는 원래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 정도가 좀 많이 심해졌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양극화 지수인데 양극화가 끝까지 가니까 이제 결국 전쟁으로 박살이 난 거죠. 그럼 양극화가 이제 다 같이 망해가지고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파괴적, 다 같이 망한 경우고. 지금 이럴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지수를 보면 거의 지금 1930년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최고치라서 이게 자유시장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좀 서로 모순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돈의 수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민주주의는 머리 수로 움직이잖아. 투표니까. 둘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상위 1%의 세전 이익 비중이, 그러니까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20%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부자가 이런 양극화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왜? 연봉이 1억 정도까지만 돼도 많이 쓸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요. 근데 연봉이 벌어들인 돈이 한 300억, 400억 되면 그 돈 다 쓰겠습니까? 못 쓰는 거거든요. 쓰려고 해도 못 써요. 하루에 밥을 12끼 먹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차를 동시에 7대씩 끌고 다닐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돈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놓든지 건물 사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번 돈은 실물 경제에서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번 돈에 쓰고 내가 썼다는 건 다시 실물 경제로 돈이 들어간 거죠. 돈이 돌고 있는 거죠. 근데 남는 게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예금에 넣어둔다든지 아니면 건물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자본시장으로 자꾸 돈이 넘어가죠. 그럼 실물 시장에는 돈이 줄고 자본시장만 돈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대료만 늘어나고 장사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긴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또 건물주가 답이네. 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얘기하면 또 그게 또 그나마 여력 있는 사람들이 빨리 또 이쪽에 합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GDP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돌지를 않아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약간 임계치까지 약간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역시 신자유주의인 타파를 해야 돼. 또 운동권 형님이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나?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는 또 이게 나중에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양극화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때 많이 일어나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거의 변화가 없는 세상에서는 한쪽으로 돈이 몰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면 뭐 좀 잘난 놈, 못난 놈이 있다 하더라도 잘난 놈이 이걸 다 가져갈 일이 별로 없다. 뭐 새로운 게 뭐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게 주식시장 이런 데 환호를 합니다. 우와, 이제 세상을 바꿀 거야. 그러니까 역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 거고 그 꿈보다 더 큰 꿈을 꾸는 곳이 장외잖아요. 위어커 보십시오. 위어커 제가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지만 밖에서는 뭐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까지 갔던 그거죠. 그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막 쓸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양호화가 되고, 근데 뭐 모든 기술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타다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몇 명의 프론티어들이 이 전통시장의 가치를 많이 흡수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수는 많지만 전체 파이가 줄고 이 사람들은 떼부자가 되는 거죠. 예. 그게 기술의 초입 단계, 특히 빠르게 발전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갈등이 커지죠. 당연히 갈등이 커지죠. 그래서 지금 칠레인데요. 칠레인데 이거 50원 올렸다가 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돈 50원 올린 거예요. 그럼 그 50원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여기 공공요금 올려봐야 뭐 얼마나 올리겠어요. 우리도 올려봐야 지금 전기세 뭐 할인 어쩌고 폐지 얘기 나오는데 전기세를 500% 올리겠습니까? 뭐 찔끔 올렸겠죠. 근데 이제 그 하필 그 찔끔 딱 2도를 올렸는데 온도가 99도였던 거지.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가 돼가서 심지어 에이펙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왜? 안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올린다고 했는데 외국 대통령이 왔는데 여기서 무슨 에이펙을 하겠습니까? 지금 밥도 못 사먹는 판인데 그것 때문에 시진핑하고 지금 트럼프가 어디서 만나냐 약간 머리 아프게 됐는데 이게 칠레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새로운 기술이 좀 나와가지고 이제 듣기는 들어요. 이제 빅데이터가 어쩌고 AI 하는 건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뭐 새롭지도 않아요. 근데 정작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일부 몇 명이 돈을 뭐 투자받아가지고 뭐 하는 뭐 그 정도 해봐야 뭐 타다 정도.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고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택시 요금을 10몇 년 동안 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택시 기사분들 분신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타다 나오면 네 분이 자살하신 거잖아요. 갈등이 심해졌다는 거죠. 물론 또 이 타다는 또 참 그 타다 그 1000대 때문에 이 난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언제 뭘 하겠냐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죠? 저 1000대 그 하얀 차 좀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이 난리를 쳐야 되면 지방 가면 타다 없잖아요. 뭐 왜 싸우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택시가 안 잡힌다는 걸 이해 못 하더라고. 부산에서 택시가 안 잡히지 않거든요. 부산 같은 지방 같은 데 가면 이제 차도 쪽으로 걸으면 택시가 계속 섭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걸어야 돼요. 워낙 거기 손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도심지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껏 인류를 바꿨던 역사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막 아까 구텐베르크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정보가 데이터를 하나의 물류로 봤을 때 저는 혁명을 다 이제 물류 운송이 많다고 보는데 그 중에 정보도 물류라고 봤을 때 예전에 가장 빠르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음 알고 된 기술이 뭐겠어요? 우리 막 봉황 올리고 했잖아요. 예전에 왜군 쳐들어온다. 뭐 아니면 막 말 타고 막 어명이요 하잖아요. 그 정보가 겁나 느린 거죠. 그리고 말이 배고프면 정보가 가질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이걸 처음으로 깨트린 데가 브로드캐스팅이 처음 가능했던 게 뭐예요? 라디오죠, 라디오. 그 시절에 스마트폰이고 그 시절에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라디오 딱 갖다 놓으면 이제 그 오늘 뉴스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귀족만 가능했습니다. 귀족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음악을 듣는다는 거 예전에 뭐 그 유명한 그 작곡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무슨 가문에서 후원해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돈이 많긴 하지만 왜 그렇게 후원했을까? 아니 손님도 모시고 하는데 좀 풍악을 올려야 되는데 풍악이 없잖아. MP3를 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라이브로 트는 거죠. 우리 집안이 교향악단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음악을 듣는다는 게 엄청나게 귀족들이에요. 예전에 보면 행사하고 우리도 뭐 깽가리 치고 하면 다 모이잖아요. 그 뭐 재미있다고 하는데 그 들을 일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막 음악을 한번 BTS 음악을 들으려면 실제 공연장 가야 된다 이러면 그 한 번 듣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보 그리고 엔터테인이 한꺼번에 해결된 게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그리고 그 혁명을 조금 더 올린 게 비주얼한 게 이제 TV. 그리고 대량 물건 하는 거, 전기, 뭐 철도.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 많은 그 대표적인 게 뭐 라디오, TV,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 인터넷 전부 다가 처음에 막 뜰 때는 대부분 경기가 안 좋아요. 대부분. 왜? 양극화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돈이 올려 들어가고 기존 거는 파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경기 하다못해 지금 인터넷 처음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꾼다고 했는데 닷컴 버블 생각나시죠? 인터넷 바꾸기 전에 박살부터 먼저 났다니까요. 2001년에 경기 침체가 사실 인터넷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뭐 월드 와이드 웹 해가지고 세상이 연결될 것이에요. 막 이렇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그러면 처음에 허무맹랑했겠죠. 근데 와 이게 새로운 기술이고 이제는 뭐 다 할 수 있게 됐어라고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몰렸어. 하다못해 디지털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보다 더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어연일도 벌어졌다. 이게 그러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리고 무너져서 다 같이 고통을 겪다가 그 중에 정말 수익 모델을 경과시킬 수 있었던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의 또 왕자를 찾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저만 해도 TT선이라고 해요. ISDN 이것만 알아도 어르신인데, TT선이 뭐냐면 전화속 모뎀 전용선이에요. 전용선 하면 빨라야 되는데 모뎀이야. 모뎀 속도로. 그러니까 그 ADSL 뭐 이런 것만 봐도 뭐 예전에 6메가 나오고 기절했잖아요. 뭐 6메가라니. 지금 5G 하니까 폰에서 600메가 터지던데.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G, 제 와이프를 5G로 했거든요. 저만 바꾸면 안 되는 게 같이 바꿔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이제 아이폰보다는 이제 갤럭시를 샀는데 5G를 샀는데 할 게 없잖아요. 5G가 다른 게 뭘까? 하나 느꼈습니다. 막 카카오톡으로 사진 20개 보는데 겁나 빠르더만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속도 체크를 했더니 뭐 다운로드 600메가에 업로드 470 나오고 우와 기절한다. 근데 보낼 게 없어. 뭐 이건데 아무튼 아직은 우리나라 5G도 반쪽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초반에는 이제 기대치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환호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 처음에 그게 있습니다. 왜 약간 그 연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누굴 만났어요. 이게 인연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제 얘랑 있으면 이제 하루하루가 행복일 것 같고 막 너무 들뜰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가죠. 콩깍지 시절 쫙 올라갑니다. 밥 한 끼 먹는데 30만 원 써도 아깝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막상 또 지내보면은 또 얘도 이제 사람인지라 나랑 다른 점이 있잖아요. 얘는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이제 꿈이 컸던 거지. 그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그래도 또 오래 지내다 보니까 참 나랑은 되게 잘 맞는 사람이고 해가지고. 근데 예전에 설렘이 없는 거지. 이제 좀 편해졌으니까.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인터넷 나와가지고 뭐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비트코인 보십시오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박살나고 나니까 아직도 비트코인 하는 흑우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 왔다 갔다 해도 뭐 비트코인이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늘 그래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술혁명이라는 게 사실 필연적으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싸게 팔아야만 하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요. 기술이 발전한 이유는 그겁니다. 안 팔리니까. 잘 팔리면 왜 혁신을 합니까? 머리 아프게. 그러니까 이미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서 생산 단가나 비용을 확 줄이든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든지 아니면 전통적 시장을 뺏어오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됐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성공한 것들이 혁신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또 집중 현상이 일어나서 두 겹이 되면서 사실 이제 경기 침체가 자주 발견된다는 겁니다. 늘 그래왔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2001년 닷컴 버블이었어. 그 전으로 가면 우리가 느낌이 없으니까 그걸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사실 혁신이 일어난 이유부터 생각하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한번 나오면 아까 처음에 쫙 올라갔던 시기, 대실망의 시기, 그리고 완숙의 시기가 있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대부분 실물 경제보다는 그거 투자자들끼리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버 지금 상장해서 지금 미국에 돌아다니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버가 정말 얘기 많이 나왔을 때는 상장하기 전이었죠. 이제 세상을 다 바꿀 거다. 이제 누가 자기 차를 가지냐, 뭐 앱만 하면 차가 올 건데, 뭐 난리가 났잖아요. 뭐 물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전화하면 오는 콜택시도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자율주행 해야 됩니까? 자율주행보다 사람 주행이 쌀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대리가 쌀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처음에는 쫙 올라갔다가 지금 어때요? 우버가 돈을 봅니까? 미친 듯이 적자 보고 있죠. 아니, 물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뭐 독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버가 근데 우버가 아니고 가버가 나왔다 칩시다. 뭐 그러면은 뭐 좀 애매하잖아요. 왜 꼭 우버만이어야 되나? 그죠? 리프트도 있고요. 그죠? 배달의 민족을 많이 쓰긴 하지만 요기요도 있고 쿠팡이츠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약간 현타가 오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요즘 장사는 좀 돼요? 물어봤더니 개판이야. 이래가지고 기름이나 넣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갔다가 근데 결국에는 또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에는 또 뭐 시장이 또 완수 단계로 가겠죠. 근데 대표적인 회사, 저도 잠깐 여기 있어봤지만 위어크라고. 위어크 좋죠. 일단은 뭐 이런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것도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말이 좋아 사무실이지 책상을 두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아이고 결국엔 부동산 전대업인데 뭐 대단한. 근데 초반에는 왜 위어크가 프리미엄이 있었냐면은 일단 비슷한 여기 들어오는 애들은 이제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세무사, 법무사들이 뭐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스타트업들끼리 들어오면 서로 이제 해서 원래는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들어오면 여기서 큐레이팅도 하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말처럼 되나? 잘 안 됐던 거지. 예. 그러면 결국에는 패스트 5보다 비싸긴 한데 뭐가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위어크가 먹고 산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손정희 회장이 위어크를 되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뭐 소프트뱅크 본사를 옮기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기업 가치가 지금 8분의 1로 줄어가지고 IPO를 포기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돈을 또 다시 찌르겠다는 게 이제 손정희 회장인데 여기서 근데 본인이 지지를 치면 이제 본인의 지지로 인해 망해가거든요. 자기가 큰 손인데 큰 손이 지지치고 나가면 뭐 위어크는 이제 워크가 없어지는 거지. 할 일이 없는 거죠. 위 플레이로 바꿔야 되나? 위 백수로 바꿔야 되나?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뭐 위어크 얘기야 뭐 다들 인터넷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이게 딱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게 처음에 이런 게 딱 나왔어요. 이게 위어크는 원래 공간 솔루션입니다. 그냥 이제 비싼 데를 이제 공유해가지고 쓰는 단순한 걸 넘어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인큐베이팅과 뭐 인재와 이런 것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뭘 하자는 거. 그거에 손정희 회장이 꽂혔던 거고, 저도 그거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있던 층에 그 위어크 랩이 있었는데 별로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초반에 또 좋았던 게 손정희 회장이 그렇게 애정을 보이니까 비전 펀드가 또 뭐 1,000조짜리 펀드잖아요. 거기 투자를 받으려고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애들이 공유를 안 하는 공유 오피스에 들어갔어요. 공유 오피스라고 하면 일단 뭐 회의장이나 이런 걸 같이 쓰는 게 매력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한 층, 몇 층을 같이 빌리고 그 카드로 접근이 안 돼요. 그게 공유가 아니지.
왜 그렇게 해? 왜? 거기 있으면 손정 회장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투자 받으려고 자기들도. 이 안에서 이제 있으면은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요한 투자자인데 뭐 와이프가 어디서 순댓국집을 한다고 회식을 계속 거기서 한다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됐던 것들이 있는데 일단 뉴욕 같은 경우는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공유가 이제 4차에 그 여러 가지 나오는 단어잖아요. 되게 공유 좋아하는데 뭐 식탁도 식탁에 그 주방도 공유하자, 뭐도 공유하자, 차도 공유하자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새롭게 성장하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제조업들이 지지부진하고 뭐 다 거기서 거기고 이제 경기도 이제 뭐 침체가 오니 많이 막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나와가지고 뭐 성장 예제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하니까 우와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르르 모이는 게 약간 버블이 형성했고 걔네들이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그 돈 갖고 뭐 하냐? 뭐 물론 자기 주머니 넣고 싶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를 하게 되죠. 위협을 보십시오. 지금 서울의 웬만한 건물 다 드시려고 했는데 지금 철수한다잖아요. 일본 빼고 아시아 철수한다던데. 제가 있던 데만 해도 지금 15년 계약인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 후에 철수하려나? 그건 철수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과잉 투자가 돼요. 그러면 자회사가 나오고 실제 그냥 돈을 벌고 있지 않은데 투자받아 만들어진 회사들이 뭐 IPO가 되고 막 한단 말이에요. 닷컴 먹을 때 그랬습니다. IPO가 500개가 되면 그중에 370개가 다 IT 업계예요. 근데 돈 버는 회사가 아니야. 다 투자받은 돈으로 만든 회사예요. 이게 회사에 다 돈을 벌어야지. 그죠? 그때는 이제 버블이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패턴을 또 보인다는 거고 그래서 위어크랑 우버랑 조금 빠그러지니까 요즘 손정희 회장이 옛날 같지 않다. 이번에 사우디에서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밥 먹으러 가더라 라는 거죠. 예전에는 손정희 회장 온다면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막 첫째도 AI, 둘째도 AI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의 그거였다가 좀 몇 개 말아먹고 나니까 갑자기 동네 아저씨 취급을 하고 막 세상이 냉정해요. 냉정한데 근데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비전 펀드가 독특합니다. 우리 뭐 HT 시켜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펀드도 아니고 그리고 배당을 줘야 되는 주식이 있는데 그게 연 거의 7%예요. 저거 7%를 내년 배당을 줄 수 뭐 그래서 열어봤더니 수익률도 다시 닫게 되고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우디도 일단 사우디 돈이잖아요. 어찌됐든 사우디가 옛날부터 이제 사우디가 그래도 머리는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30년 동안 인류를 바꾸는 혁명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가 있겠지만 두 번째는 세일가스거든요.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이 아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출국 넘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미국의 역할이 바뀌는 게 예전에 아쉬운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법인세도 낮아졌고 인건비만 비싸지 나머지 것들이 다 싸지고 있어요. 에너지도 쌉니다. 겁나 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더 세금을 깎아주려고 지금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는 게 미국에는 급여세라고 페이롤 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깎아주자. 근데 페이롤이라고 하면 대부분 중산층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부럽죠. 우리는 뭐 세금 계속 올리기만 올리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세일 쪽이라고 보는데 그 중동도 알아요. 이게 석유 팔아가지고 옛날처럼 안 된다. 우리도 뭔가를 하자. 근데 갑자기 하려니까 잘 모르겠네. 근데 우린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좀 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 없나 했더니 이 아저씨를 하고 저기 대단한 친구구만 내가 돈을 맡겼는데 자꾸 이상한 사무실에 돈을 찌르고 뭐 이래가지고 특히 사우디는 그 위협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자율주행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쪽에. 원래 뭐 기름 팔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막에 살던 사람은 사무실 그까이까 지으면 되지 뭘 또 공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 그때도 근데 워낙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딱 이렇게 되니까 약간
뭐라고 말하는데 표정이 좀 안 좋은 거죠. 골드만도 그렇고 좀 빠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듣고 2차를 해야 되는데 돈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4차 산업혁명은 결국엔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버블이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한두 개의 회사가 이랬던 것 뿐이고 진짜 버블이라고 하면 닷컴처럼 돼야죠. 공유의 기업자만 들어가도 이렇게 뭐 주가가 막 날아가고 요즘에 이거 해야지 누가 아파트 사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버블이지. 근데 아직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아직 그 버블까지는 아니고 맛만 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버블이다. 한두 개가. 근데 다행히 상장되지 않은 위어커나 이런 거라서 시장에 충격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만약 위어커가 크게 상장이 돼가지고 470억 달러 같이 받았을 때 바로 상장돼서 지금 8분의 1로 줄어들었으면 나스닥 좀 제법 많이 빠졌겠죠. 근데 그 밖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외는 하는 게 아닙니다. 장내도 힘들어요. 왜 자꾸 장외로? 아무튼 그런데 자 아직 4차가 시작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차 산업혁명은 딱 떠오른 게 뭔가 전기기관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의 킬러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2차는 뭡니까? 포드 모델 T. 3차 뭐예요? 컴퓨터 이거 그죠? 4차는 뭡니까? 글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나중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갈 건데 4차에 아이콘 하나 딱 넣어야 될 때 그 아이콘이 뭐겠느냐는 거죠. 그게 자율주행 차가 될지 AI가 될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 대표 디바이스가 나와야 제대로 완성이 되고 그게 처음 나오면 그 관련 주가는 급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붕괴를 했다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제끼고 오히려 산업에서 그건 그래도 정말 좋은 기술이야 한번 해볼까 해서 실제 돈 버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산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예전에 그 월드 와이드 웹 뜨고 이제 아마존이 처음엔 그랬다잖아요. 주문 하나 들어오면 깽가리 치고 종 치고 그랬다잖아요. 지금 아마존에 종 달아놔서 사람들 미쳤을 겁니다. 시끄러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만 보더라도 닷컴 버블이 이제 막 올라갔을 때 한 106달러까지가 가요. 그리고 붕괴됐죠? 거의 7달러까지 무너집니다. 그 12분의 1당인가요? 이 정도면? 근데 지금 최고치 2천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처음에는 꿈만 먹었어요. 그때는 진짜 쇼핑몰만 한 거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큰 대륙에서 조그만 쇼핑몰 한다는 게 쉽지. 근데 버블이 일어서 100달러까지 넘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10분의 1까지 떨어졌다가 근데 이게 물류나 수익 이제는 쇼핑몰 자체를 팔잖아요. 아마존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 아마존 웹서비스가 실제 매출을 많이 내거든요. 이제 그 고도화되고 이제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오고 인터넷이 부가가치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2천까지 간 거 아니에요. 지금 2천에서 조금 밀려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4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이게 기술혁명의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은 전반부 후반부에 딱 중간쯤 있다는 거예요. 후반이 되려고 하면 한 번의 버블을 약간 겹치고 킬러 아이템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산업들이 그때 재편되고 그때 또 이제 큰 산업이 이루어질 건데 지금은 약간 애매합니다. 버블이 끼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너무 잃었다고 말하기도 그런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중간 형태에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그걸로 돈 버는 회사가 없어요. 그죠? 우버도 돈 못 벌고 있죠? 위어커도 돈 못 벌고 있죠? 그러니까 4차, 쿠팡도 돈 못 벌고 있죠? 여하튼 4차라고 하면은 전부 다 적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진짜 돈 버는 회사가 나와야 돼요. 뭔가를 내가지고 그걸 돈 버는 회사가 나오면 3차 때처럼 아마존, 구글, 이런, 클라우딩 관련 MS 이런 것들이 다시 큰 섹터를 만들 건데, 뭐가 될런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앞으로는 이쪽을 보셔야 된다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